극우 세력들의 머리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놓고 일어난 이슈를 극우 유튜버 재준이가 엉뚱하게 손흥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손흥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축구에 정말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야? 흥민인가 뭐 한 놈이야. 흥민이 얼마죠 요즘? 입 밖에 지금 나오고 싶은 얘기야. 꽁 차가지고 축구 차가지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다니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치? 재준이가 김두관 의원을 비꼬는 영상을 보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6일날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신은 붙은 것이고 딴 사람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말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한다라는 거와 선거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2019년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 원 수준으로 설계가 됐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학력자, 저학력자 이런 단어가 이슈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학력으로만 대우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학 정원은 20만에서 30만인데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100만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80년대, 90년대였죠. 결국 대학교에 합격만 하면 취업보장, 사회적 지위보장이란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교사를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회적 신분을 얻기 위해서 배움은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했죠. 모두가 박사과정에 도전을 하고 해외 유학을 떠났죠. 결국 고학력자가 소수고 저학력자가 다수일 때에는 배운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고 아직도 사회 일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인 삼성 정직원의 4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거나 역으로 박사학위가 그만큼 흔해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제는 교육은 선택의 시대입니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공부를 더 하느냐 아니면 빠르게 기술을 배워서 현장의 경험을 더 쌓느냐는 개인적인 선택인 것이지 고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취직을 더 잘해야 되고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의 졸업장은 개인적인 스펙이지 높은 월급을 받을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총소부를 모집하는데 대졸 출신들이 몰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결국 대학교를 나왔어도 직업의 선택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대학을 나왔으니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밀레니엄 시대 이전에 벌써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누구든 원하면 거의 모두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고학력자가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학력과 월급은 비례하다라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는데 극우 세력들의 머리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것이죠. 극우들은 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이슈를
무조건 사회의 불만 세력을 만들어 놓고 양분해 놓고 분열과 대립구조를 만들어 놓을 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미국과 유럽의 차고나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공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유럽과 미국은 무엇인가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고칠 때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들이 직접 고치기를 시도합니다. 결론은 선진국들은 고학력자도 대우를 해주지만 기술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해준다라는 증명입니다. 재준이가 입에 올렸던 손흥민은 고학력을 포기하고 기술직에 매달려 독보적인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대체 가능자를 찾기 희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죠. 손흥민이 고학력자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준이의 코미디를 한 번 더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손흥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리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축구에 정말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냐? 나도 공 좀 찬다. 나도 조기축구 회원이다. 나도 일요일 아침마다 가서 내가 볼 좀 찬다. 나한테도 돈을 달라. 왜 손흥민만 볼 찬다고 돈을 저렇게 수십억씩 막 수백억씩 돈을 갖다가 주냐? 나한테도 돈을 달라. 그 누구야? 홍민인가 뭐 한 놈이야. 흥민이 얼마죠 요즘? 입 밖에 지금 나오고 싶은 얘기야. 꽁 차가지고 축구 차가지고 그렇게 돈 벌 수 있다니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